자,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건 이미 가격에 다 녹여졌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모두 다 S&P 500을 추종하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일까? 총보수를 반영한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쭉 비교해 봤더니 일단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높았고요. 자, 3개월 기준으로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콘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이 미국에 대표할 수 있는 지수 S&P 500 ETF의 동일한 기초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 종목이 상장돼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수료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이 중요한 것인지 이번 시간 영상 안에서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ETF 거래 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펀드 보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운용, 판매, 수탁, 사무, 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냥 네이버에 한번 접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ETF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펀드 보수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숨은 보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펀드 보수와 숨은 보수를 직접적으로 합산했었을 때 총 보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근데 이 총 보수는 도대체 언제 차감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상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 거래 시 수수료는 도대체 언제 차감되느냐? 바로 이미 가격에 모두 다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총 보수가 연간 1%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ETF 가격의 1%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의 실질 수익률은 10%인데 실제로는 1%에 대한 보수가 빠져나가서 내 계좌에는 9%로 보이게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에 대한 수수료는 365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일 평균 보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러한 1일 평균 수수료는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가가 아니라 이 NAV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보통 나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순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현재 가치에 반영이 돼서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에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티 나지 않게 차감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 수수료들, 총 보수는요, 자, 매일매일 ETF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나부라고 하는 이 순자산 가치는 왜 중요하냐면 뭐랑 차이가 발생될 수 있냐면 바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순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우리가 시장 가격을 살펴봤더니 1,500원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괴리율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현재 고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고평가된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매도하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치는 10,000원인데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어요? 1,500원을 팔리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매수자에게는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10,000원짜리를 얼마에 사게 돼요? 1,500원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괴리율 혹은 추적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들을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목 토론실 가시게 되면 LP들 일 안 하냐 이렇게 댓글사항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LP들이 바로 이렇게 추적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시장 가격이 9,500원에 거래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10,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9,500원에 매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되는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거의 일치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 ETF를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순자산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보유자산가치 빼기 부채 나누기 ETF 발행 좌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의 보수를 2025년 2월 24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세 개의 종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즈 미국 S&P 500. 일단 총 보수는 0.0047이고요. 자, 숨은 보수가 0.11 더해져서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또 다른 보수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 비용의 경우는 0.1740%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500의 경우는 0.0062%, 숨은 보수 0.09, 그래서 실 부담 비용은 0.2293%.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는 총보수 0.0068, 숨은 보수 0.15, 그 다음에 실 부담 비용은 0.2019%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해당 자료는 ETF 체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부담 비용으로는 따져봤더니 KB 자산운용이 일단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기초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각각의 종목들의 각각 기간별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총보수를 반영한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쭉 비교해 봤더니 일단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높았고요. 자, 3개월 기준으로도 6.48%로 일단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6개월 기준으로도 미세하지만 17.69%로 조금 더 높은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건 이미 가격에 다 녹여졌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모두 다 S&P 500을 추종하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일까라는 것에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동일한 기초자산에 도대체 왜 이런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되는 걸까? 자, 일단 ETF의 경우는 펀드입니다.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다. 자, 그러면 이 추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러한 ETF의 지수를 복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복제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표본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복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S&P 500의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500개에 대한 종목을 각각의 동일 비중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운용하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500개에 대한 종목을 우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가격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복제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S&P 500 지수와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만드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 종목 중 일부만 편입하되 지수 수익률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형태인데, 이랬을 경우에 뭐가 발생되냐면 바로 지수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운용사들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수익에 일정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기초자산의 이러한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기초자산이다 하더라도 운용사의 S&P 500 지수를 이 추종하는 혹은 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ETF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일단은 보수 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동일한 기초자산이다라고 한다면 낮은 보수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수들은 이미 가격에 모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가 검색해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구간별 수익률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자산 가치, 순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의 추정 오차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ETF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내가 사거나 아니면 ETF를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도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적 오차, 계리율이 낮은 그러한 ETF 상품군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